오늘 어딜 가든지 제일 밥상에 많이 오른 사람이 한나라당하고 이 박근혜 씨입니다. 이 박근혜 씨는 다 끝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것은 주민투표를 걸 정도의 사안이 아니었다. 아니면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세훈한테 통보를 해야지. 다 끝난 다음에 왜 이게 주민투표를 걸 만한 사안이 아닙니까? 맞죠? 이게 민노당 발 복지 포퓰리즘 선동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넘어가고 한나라당이 넘어가고 해가지고 망국으로 길로 간다는 것은 요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복지 파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글로 가겠다는 것을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걸겠다고 하면은 이것은 민주적인 것이고 걸려있는 대의 명분이 확실하고 이건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론으로도 지원하겠다고 결의를 했으면은 다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지휘를 하고 했었어야죠. 그렇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서울 시민들이 결정한 문제입니다 라고 딱 끊어버렸어요. 섭섭한 거는 이거죠. 서울 시민들이 결정할 것은 맞죠. 서울 시민들이 결정할 게 맞지. 그러나 한마디 말을 덧붙여야지. 요새 야당에서 나쁜 선거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투표 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투표장에는 가셔야죠 하는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 뒤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선거 방해 행위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것을 선관위가 방치한 거, 선관위가 방조하고 종북 세력과 민노당과 민주당이 합세해가지고 투표하러 가는 사람을 겁준 거, 이것은 헌법 파괴 행위예요. 이게 사실상 공개 투표를 한 겁니다. 투표는 반드시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식으로 공개 투표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화를 내지 않는다. 당론적으로 화를 내지 않는다. 박근혜 씨가 화를 내지 않는다. 만약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근혜 씨가 한나라당 후보에 된다고 하더라도 대선 공정하게 치러진다는 보장 없어요. 대선 기간 중에 나와가지고 제가 종북 세력 요하면은 과거에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당장 고발 들어옵니다. 왜 종북 욕했느냐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가 당명을 이야기했느냐. 난 종북 세력 욕했다. 그래도 안 된다고 나와요. 그래도 이미 작년 지방선거 때 당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친북 세력이 천안함 폭침을 비유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고발당했습니다. 친북 세력 공격하는 게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10월 26일 선거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216만 표를 찍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를 표시를 하고 해가지고 후보 결정 과정에서부터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216만 찍은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되는 것입니다. 정치 세력화. 내년 2012년을 걱정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2012라는 보고가 나왔는데 내년에 예견되는 상황은 딱 오늘 답이 나왔어요. 바로 저 난동과 반역을 일삼는 세력이 집권 세력이 된다는 겁니다. 집권 세력이 우리가 우려하는 거. 집권 세력이 된다. 어떤 식으로 되느냐? 민주당, 민노당이 손을 잡고 북한 노동당이 뒤에서 음모를 하고 해가지고 총선 통해서 국회를 잡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청와대 권력까지 잡음으로써 한국 사회의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한다. 의회 권력, 행정부의 권력, 이미 외쪽으로 넘어간 사회 권력, 문화 권력 치면은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은 공산화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 선거는 한나라당이 지금 작전을 펴고 있는 그런 식의 선거가 안 됩니다. 한나라당이 구상하는 선거 전략은 뭡니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결.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한나라당이 원하든 원치 않은 대한민국 세력과 김정일 세력의 대결입니다. 내년 선거의 핵심은 대한민국 세력
체제 수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의 대결입니다. 체제 대결로 가게 돼 있어요. 체제 대결로 가게 돼 있다는 이 본질적인 의미를 박근혜식, 홍준표, 한나라당 대다수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모른다고 봐야죠. 왜 모른다고 모르냐? 사람이 진실을 알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알아도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이죠. 또 아부꾼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면은 세상이 다 자기 안경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생활도 해보고 바닥에서 뒤보고 이렇게 해야 뭐가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 여의도에 갇혀가지고 저 섬에서 이 대한민국을 아주 태평성대의 나라로 봅니다. 태평성대의 나라. 그리고 KBS, MBC, SBS, 대통령까지도 이런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깽판을 치는데 아직까지도 이명박 대통령 입에서 민노총이 문제가 있다, 민노당이 문제가 있다는 이 한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여러분들 빼고 일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리자는 겁니다. 민주노동당 괜찮은 정당인 줄 알았더니 더구나 대학마다 전부 민주노동당 지부가 있고 해가지고 저 이정이라는 여자는 깽판 현장에서 나가면 비명을 지는데 또 좌담회 하면은 아주 스마트하게 해요. 이렇게 해서 다 속고 있어요. 속고. 진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당 해산청원이라는 이것은 뭡니까? 비수를 그냥 심장에 꽂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알리는 이 충격요법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는 체제 대결로 가요. 체제 대결로 가면은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세력은 누구냐? 첫째,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그 다음에 애국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고 저쪽은 민주당, 민노당, 북한노동당 저게 한편이 될 겁니다. 이렇게 대결해서 싸워야 성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싸워야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지금 변하지 않고 박근혜 씨 쫄쫄 따라다니면서 사고도 안 치고 모험도 안 하고 오세훈 씨처럼 모험하는 건 뒤에서 욕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권을 잡겠다. 정권을 잡아본들 그 정권은 힘이 없어요. 오늘날 좋은 예가 있습니다. 대중정당과 대중조직이 없는 정당이 어떻게 다르냐. 자유선진당이라는 정당이 있는 거 아십니까? 존재감을 느낍니까? 근데 의석수는 민노당의 3배입니다. 3, 6, 18, 18석. 선진당은 왜 존재감이 없고 민노당은 왜 대한민국을 들어떠났다 하느냐. 바로 뒷받침하는 세력이죠. 이념무장이죠. 자유선진당은 이념무장도 없고 대중조직이 없어요. 6석을 가진 민노당은 이념무장이 철저하고 거대한 대중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나라당은 어떤 정당을 닮아가느냐? 지금 딱 자유선진당이 큰 자유선진당. 대중조직이 없어요. 민노당은 대학교마다 지부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어느 대학교에도 지부가 없어요. 미래를 포기를 했습니다. 젊은 사람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겁니다. 저게 저런 대로 붙어 있다고 하는 것도 고마워할 줄 몰라요. 고마워할 줄 모른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수모를 당했던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216만 표를 만들어냈어요. 저는